안녕하십니까? 김무일TV입니다. 오늘 별이 빛나던 테헤란의 밤, 네 번째 이야기는 전성기를 향한 제국으로의 도약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만한 자식이 없고 형만한 아우가 없다 했던가요? 위대한 키루스 왕이 제국을 열고 승하한 뒤 아들 캄비세스 2세가 대를 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부왕의 영예를 이어받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걸까요? 왕실과 나라는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지요. 왕족과는 거리가 멀었던 일개 귀족 출신의 다리우스 1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중추원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제국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며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이자 군인이었던 다리우스 1세는 빈번했던 내란을 신속히 진압하고 정복전쟁에 나섰습니다. 그 기세는 실로 대단해서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까지 영토를 넓혔죠. 서쪽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 달다네르스 해협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로써 페르시아는 방대한 영토를 차지한 대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여세를 몰아 그리스 정벌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당시의 국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는지 거듭된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내정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와 정교한 통치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사업을 일으켜 제국 번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의 업적 중 가장 빛나는 것은 아마도 제국 곳곳을 연결한 거대한 도로망 구축일 것입니다. 그는 수도 파사르가다 남쪽의 새로운 도시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여 수도를 옮겼습니다. 더 서쪽의 수사를 제2의 수도로 삼으며 집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핵심 지역인 페르세폴리스와 수사, 그리고 서쪽 경계의 사르디스를 잇는 이 도로의 총 길이는 무려 2400km에 달했습니다. 후세의 왕의 길이라 불리는 대역사였죠. 이 왕의 길을 통해 변방의 세금과 조곡물이 중앙으로 신속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국가 운영은 훨씬 효율적이 되었고 멀리 떨어진 국경 지역의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출병 체제와 탄탄한 병참로 덕분에 국가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선두에서 군을 이끌었던 왕의 모습은 백성과 장졸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가 성군으로 추앙받기에 충분했던 이유입니다. 더불어 그는 역참 제도를 도입해 왕의 길을 다각적인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수백 군데의 역을 설치해 말을 신속하게 갈아탈 수 있게 했고 우편물과 문서를 전달하는 체계적인 우편 제도를 창안했습니다. 왕명을 받은 전령들은 역참을 통해 쉬지 않고 달려 국왕의 지시와 내각의 훈령을 제국 곳곳에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체계는 지역 총독들에 대한 감시망이기도 했습니다. 반란의 징후를 즉각 보고받고 대응할 수 있는 비밀 경찰의 역할까지 수행했던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은 문화와 예술, 종교와 철학에 대한 관용을 바탕으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오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페르세폴리스의 여름 궁전을, 수사의 겨울 궁전을 짓고 대소연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이곳은 귀족 관료는 물론 외국 사절들과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당시에 번성했던 모습을 증명하듯 수많은 벽화와 기록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다리우스 1세 사후 왕실 내부의 암투와 경제적 파탄으로 제국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으로 그 찬란했던 부귀와 영화도 기원전 330년 막을 내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리우스 1세의 여름 궁전, 바로 페르세폴리스입니다.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어로 잠시드의 옥좌라는 뜻입니다. 반면 그리스인들은 이곳을 페르시아의 도시라고 불렀죠. 이들을 파르사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파르스 지방에서 유래한 말로 그 지역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곳은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518년 다리우스 1세가 짓기 시작한 후 약 60여 년에 걸쳐
후대 왕들이 증축하며 완성되었습니다. 기단에는 다리우스 1세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대왕, 그리고 손자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이 장중한 궁전을 세웠다는 기록이 지금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혼란을 평정한 후 산맥을 배후로 삼아 경사면을 활용한 거대한 석조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궁전과 광장, 보물창고와 기록 보존소를 세웠습니다. 웅장한 입구와 공회당, 야외 원형 극장까지 갖추었죠. 시종들이 머물던 공간과 회랑들이 안뜰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유적은 주로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건축물입니다. 규모가 무려 축구장 30개 정도라니 실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경사면을 따라 석조 계단을 올라가면 접견실이 나오고 그 반대편에는 다리우스 1세의 궁전과 크세르크세스의 별궁을 배경으로 거대한 의사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500년을 견뎌온 위대한 유적들, 그 중후하고 장대한 흔적들을 마주했을 때의 그 감동은 과연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황토빛 벌판에 끝없이 늘어선 돌기둥의 행렬, 맑게 갠 봄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의 그 풍경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던가요? 만국의 문으로 향하는 계단을 다시 오릅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거느린 속국만 해도 무려 30여 개국이었다니 그 위용을 짐작할 만합니다. 계절마다 조공을 바치던 사절단에게 제국의 힘을 과시하듯 대리석 계단 위에 세워진 석조 건축물들은 푸른 하늘에 걸린 천궁과도 같았습니다. 거국적 행사가 열렸던 아파다나 궁으로 오르는 그 계단은 이방인의 마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계단 양면에는 각국 사신들이 특산물을 진상하는 모습이 살아 움직이듯 새겨져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의 위력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입구에는 사람 얼굴을 한 거대한 날개 달린 황소상인 인면유익 두 쌍이 서로 대칭을 이루며 서 있습니다. 마치 이곳이 세계의 중심임을 알리는 듯하죠. 세상의 배꼽이라 불리던 그리스 신화의 옴팔로스가 문득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아파다나 궁의 높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돌기둥 70여 개는 석양 속에서 장관을 이룹니다. 황소와 사자 머리로 장식된 기둥은 당시 오리엔트 건축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왕의 집무실인 다차나 궁에는 옥좌에 앉은 다리우스 1세와 그 옆에 왕세자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정렬에 있는 신하들의 모습이 압권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기록 보존소에서 출토된 2만여 장의 점토판 문서는 당시의 역사와 사회, 경제적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감명을 주는 유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유산조차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역사의 무상함을 실감하며 5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무일 TV였습니다.